많은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가격을 맞춰서 보려니까 네네. 그냥 여기저기 가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예,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예, 기준도 안 쓰고 예, 과연 처음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하고 이상하게 또 가서 현장 가갖고 중개사무소 들어가서 말 듣는 거하고 뭐 말을 듣다 보면 내 기준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귀찮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격 해가지고 광고 나와 있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정리가 안 되고 일이 퍼지게 되는 거고요. 아, 예, 그럴 때는 이제 전화 잘 주셨고 그 격가지를 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 그냥 무작정 다 달려들 게 아니고요. 지금 예, 지역만 따져도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 아파트도 각 지역마다 2개 정도씩은 보셨거든요. 예. 그럼 한 8개 아파트 놓고 고민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근데 어려운 제가 일이. 좀 저도 줄여갖고, 네, 줄여가지고 상봉동하고, 네. 상봉동하고, 창동 대시양하고, 이렇게 좀, 상봉동하고 일단 창동 쪽에 예, 요 예, 아파트에 좀 무게 중심을 더 두고 계시는군요. 예, 예. 여기 투자로 가져가신다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실거주 할 아, 거예요. 실거주하실 거예요? 예, 예, 실거주용 아파트를 고르시는 건데 이 지역들 자체가 실거주용 아파트들이 밀집이 돼 있는 곳은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거주하면서 내 거주 목적 만족하면서 조금씩 이제 살고 있다 보면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을 선정한 거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선정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에서도 동쪽으로 동쪽에서도 북쪽이거든요. 예. 이쪽 지역 전체가 예, 서울시 전체로 따지다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억 정도를 가지고 실거주 아파트용으로 구매하시려고 보니까 이 돈으로 한 3, 4년 전에 4, 5년 전만 해더라도 굉장히 뭐 더 좋은 쪽의 입지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눈을 돌리신 것 같고 실제 이 아파트 창동이 됐든 어느 아파트가 됐든 여기 고민하시는 아파트들 중에 한 곳으로 내 거주 목적을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예, 추후에 진짜 뭐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은 없으세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만 이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같은 프로 보시고 혹시나 어떤 이 아파트 쪽 근처에 어떤 개발 호재도 있다라는 걸 조금은 인지하시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재벌 호재는 조금 알죠. 네. 아는데, 뭐, 제가 그쪽 가까운 데서 살아요. 지금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예, 가까운 데 사니까 또 아주 저 멀리는 이제 생소하고, 네. 그래서 그 가까운 데 봤는데, 이제 창동 역세권 뭐, 그런 거 많이 알죠. 가까이 사니까. 근데 네. 창동 역세권 호재 있는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좀 재건축 떨어진, 호재도 있고 하니까. 예. 네. 근데 좀 떨어지는데, 대우 아파트, 대시양 아파트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쌍문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뭐, 그 호재하고 영 관계가 없는 건지, 네. 예. 일단 어떤 그래서, 내용이신지는 알 것 같고요. 예. 이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창동이 되는 거예요. 그 창동역,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 들어가 볼게요. 크게 보면은 GTX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GTX가 들어오게 되면서 창동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내려오다 보면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월곡역 쪽에 아래쪽으로 보면 청량리 또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예. 그죠? 청량리에도 어차피 GT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그 상봉동 쪽에 보신 아파트들은 여기도 망우역도 GTX예요. 그죠? 예. GTX 이제 비노선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GTX가 호재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보면 GTX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임에는 분명해요. 이 GTX를 놓게 된 이유가 예. 서울에 대한 밀집되어 있는 주거에 대한 어떤 밀집도를 좀 멀리 수도권 쪽으로 퍼뜨리는 작업의 일환으로 교통을 먼저 깔아놓는 거거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북구에 거주하셨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창동이라든가
노원구 또 상계동, 중계동 이런 쪽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예. 우리 시청자분이 예전에 거주하셨을 때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았던가요? 낮았던가요? 서울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높았죠. 낮았죠? 예. 그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실 GTX가 굉장히 어떤 교통혁명을 일으킬 건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 이 상계동이나 창동 이런 쪽들이 예전 같으면 서울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쪽의 권역의 그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중심이 돼 있는 거고 상계동 쪽에다가 주거타운을 꾸려놨던 거거든요. 노원구 이쪽에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타운이었던 거야. 그냥 잠은 거기서 자고 예. 이쪽 시내로 나와서 일은 여기서 하고 돈은 여기서 써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 시내라는 게 서울로 넓혀진 거고 이 GTX라고 돼갖고 저쪽 송도라든가 운정이라든가 양주라든가 동탄이라 이런 쪽들이 잘 못하면 이제 자족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일자리까지 같이 겸비돼 있다라고 하면은 자족 도시로 살아날 텐데 잘 못하면 옛날에 상계동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GTX라는 걸 너무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창동 같은 경우도 GTX 말고도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4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좀 가면 7호선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 아예 없던 곳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 월곡동에 보시면 아까 그 두산 위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지하철 어떤 노선 쪽에서 조금 이용도는 떨어지겠지만 6호선이라는 또 지하철을 끼고 있는 거고 다 그러니까 상봉동도 그렇고 지하철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GTX를 기점으로 해갖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린 건데 어느 역이나 다 지금 보시면 언급했던 지역들의 역들이 다 GTX를 이제 그래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거는 이쪽에 상봉 쪽이 되겠죠. 망우역이 바로 GTX가 쓰니까 예. 지금 보신 아파트들 중에서 상봉동의 쌍용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망우역 그 GTX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을 거예요. 예. 나머지들은 조금은 두 정거장 내지는 세 정거장 가야 이제 GTX의 호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제 말의 결론은 이 GTX를 너무 따져서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우리 집값이 올라갈까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지하철은 다 놓여 있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이쪽 창동 일대도 괜찮아질 거고 이쪽 아래 청량리 일대도 괜찮아질 거고 망우역 일대도 괜찮아질 건데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시청자님은 그래서 여기 그 태영 대시양 창동 쪽하고 아까 상봉동 쪽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아파트가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이런 아파트를 볼 때는 그래서 전세가율에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전세가 비율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네. 많은 게 좋아요? 안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은 거죠. 적은 게. 네. 그러니까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은 게 좋은 거죠?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아, 높은 게? 네. 그 차이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차이가? 네, 차이가 보면 별로 안 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두산 위브가 제일 안 나지 않아요? 예.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대시양 아파트도 좀 안 날 거고. 예. 상봉동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50%대예요. 예, 많이 지금 나요. 여기 월곡동하고 여기 창동 쪽에 보신 앞쪽들은 한 60%대이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실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위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다 좋은 아파트들인데요. 그 GTX라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서울 권역 안에 있으니까 예.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같은 GTX라도 요 아래쪽에 있는 그 청량리역이라고 있잖아요. 예. 청량리역은 GTX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GTX로만 더블 역세권이 돼요. 예. GTX로 더블 역세권이 서울역하고 청량역하고 삼성역이거든요. 예. 이 세 군데가 아마도 GTX에서도 또 기준점이 될 거예요. 가장 개발이 좀 집중화되는.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두산 위브 아래쪽 바로 맞은편이 보면 여기가 홍릉이라는 곳이거든요. 예, 예. 홍릉에는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게 IT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만 한 5, 6천 명이 몰려갖고 막 이제 연구하면서 즉 화이트 칼라들이 막 집중적으로 다시 일자리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공부 잘하는 비싼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다 보니까 주변의 가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급하신 곳들 중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고 실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가시적인 기간 안에 일자리들이 생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 홍릉 바이오센터라고 해갖고 실제 서울에서도 굉장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예산까지 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더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북 횡단선이라고 해가지고 월곡역이 더블 역세권이 돼요. 청량리로 바로 또 이어지거든요. 월곡역이요? 네네. 두산 위브 있는 월곡역. 곳이. 예, 거기가 저기 동북선. 동북선도지만 또 강북 횡단선이라고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GTX 놓여질 때 같이 걔네들도 거의 비슷할 때 놓여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예정대로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없던 지하철 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일자리까지 확실한 일자리가 또 화이트 칼라들이 들어가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거주 아파트들은 전세가 비율을 봐야 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그래도 언급하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게 두산 위브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월곡역 쪽의 아파트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가격 차이들이 향후에 예를 들어서 대시장 폴에는 뭐 한 1억 분이 안 올라가고 얘는 5억 올라가고 얘는 3억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는 올라갈 건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좀 확실하게 빠르게 더 올라갈 곳들의 어떤 그런 입지적인 선택을 제가 좀 도와드리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언급하신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는 두산 위브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제 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가족분 상의하셔서 요 프로 한번 잘 다시 보기로 하시든가 해서 다시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네. 그 명예를 아들이 무주택자예요. 네. 그 아들 이름으로 하고 제가 전세에 들어가는 건 그건 안 되나요? 같은 세대세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집 같은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 따로 나가 전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네.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